저렴하지만 귀한 걸음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예, 너무 면전에서. 네. 2,000원짜리. 예. 네. 우리 뭐 제작진 의견에 따르면은 수임료 대비 네. 승소율이 가장 높은 두 분을 모셨다는데. 네, 만족합니까? 뭐 원래는 이제 1,000원짜리 변호사인데 이제 야간 상담이기 때문에 아. 두 배로 이제 오늘 2,000원짜리 그동안 변호사 또 물가 인상률도 네,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성실하게 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저는 이런 보도는 사실 좀 처음 보거든요. 이런 사건에서. 흔한 일이 결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을 해임을 해야겠다. 더 이상 일 못합니다라는 해임서를 아내가 어제 제출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아내분이 당신 더 이상 일하지 마세요라고 해임 신고서를 낸 겁니다. 네. 그랬는데 오늘 이화영 지사가 법정에 나와서 저희 집사람이 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나는 이분들에게 계속 변호를 맡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랬더니 법정에서 아내분이 자리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또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법정이니까 자제 좀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듣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라고 자기 이제 남편이 향해서. 결국 그래서 오늘 예정이 돼 있던 관련 신문을 진행을 못했고요. 이 법정에서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하셨는데. 추론컨대 아마 이제 이화영 지사와 변호인단은 이제 접견을 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움을 받았을 텐데 이제 이화영 지사의 배우자분은 전 부지사. 전 부지사의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변호인을 막 해임시켜야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법정에서의 나름대로 이런 소란은 이화영 지사의 의사대로 네. 이제 정리가 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원하고 있고 계속 맡기겠다. 네, 맡기겠다. 부인은 안 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 번복됐다라는 보도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원인이 됐을까요? 그렇죠. 일부 매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내가 방북과 관련해서 비용 대납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 방북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했다. 네, 오. 쌍방울 회장이 돈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두 차례나 보고를 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입장을 바꿨다라는 보도가 일부 매체를 통해서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화영 지사의 아내분이 탄원서를 민주당이 냈죠. 지금 이화영 지사가 10개월 동안 이제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도 받고 검찰로부터 회유도 당하고 해서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도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검찰에. 그리고 직접 또 자필로 편지를 보내왔어요. 옥중 편지를 썼어요? 예, 내가 얘기를 한 거는 그런 일 있으면 좀 잘 좀 부탁합니다라는 얘기 정도 한 거지 사전에 무슨 계획하에 보고를 하고 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다시 또 얘기를 한 거고 이게 과연 그러니까 진술 번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뉘앙스의 차이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검찰은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전 부지사는 그거 인정한 건 아니고 나는 우연한 기회에 얘기 한번 한 것뿐이야. 계획된 건 아니야. 라는 건데 어쨌든 이게 진술 번복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오늘 변호인 해임 논란까지 이어진 거죠. 예, 당사자 중에 한 명이죠.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실제 목소리를 더 라이브 제작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지금까지 변호사는 노력을 했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지 하면서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검찰이 그 로펌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법 위반으로. 그러면서 이분도 6시간 넘게 검찰한테 아주 진짜 자존심 상하게 받고 왔다. 변호사 둘도 지금 피해자로 전환한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 들었던 거는요. 일단은 뇌물죄를 정치자금법으로 해주겠다. 보석 신청도 가능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었어요. 분명히 처음부터 안 했다고 그러고 지금껏 안 했다고 옥중 편지도 나왔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좀 밝혀냈으면 좋겠어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목소리입니다. 네, 뇌물죄를 정치자금법으로 해주겠다. 이 부분이 네. 좀 법률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 뇌물죄가 더 이제 무거운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뇌물로 볼 것이냐 또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것이냐 또 이게 중첩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적용 법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검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기는 한데 지금 아무래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아내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검찰하고 좀 소위 말해서 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의 생각은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이 회유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필 편지를 보내서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다라고 했더니 검찰 측에서는 또 아니 이거 외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회유를 당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서로를 좀 의심하는 듯한 입장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혹시 민주당 의원들이 가는 바람에 이렇게 증거를 바꾸라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이거는 소모적이고 정치적인 논쟁에 그치는 거다. 적어도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진 게 네. 예전에는 검찰에 가서 한번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바꾸기가 어려웠어요. 어지간해서는 그 내용 자체가 증거로 쓰였어요. 근데 지금 법원에 와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는 순간 다 날아갑니다. 법원에서 법정에 직접 얘기한 것만이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원래는 오늘 신문 절차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과연 네네. 그게 결정적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넘어가 버린 아, 이게 거예요. 연기가 됐죠. 아, 그걸 안 나오고. 그게 안 나왔던 부부싸움만 남았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부부싸움을 하고 뭐 변호사를 해임시키니만이 이런 거는 재판에 영향은 안 끼친다는 겁니까?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이제 결국 판사가 사람이잖아요. 예.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 예. 아 이거 어느 한쪽 말을 지금 일방적으로 믿을 수가 있을까? 아니면 양쪽 중에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만들겠죠. 지금 아무래도 재판장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뭐 보도들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이런 그 부부싸움 같은 이런 국면들 내지는 뭐 민주당 인사들이 자꾸 이렇게 접촉하면서 뭔가 이렇게 증언들이 좀 오염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식의 생각은 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 검사가 이게 뭐 텍스트라서 예. 감정은 알 수가 없는데 약간 좀 짜증이 묻어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 부부싸움 그 장면을 보고 검사가 이 경험한 적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신인규 변호사님은 오염됐다라는 생각을 판사가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라고 주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네. 외부 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근데 검찰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에 구속돼서 10개월 동안 검찰에 오롯이 가둬두고 있어요. 구속 상태니까요. 누가 얼마나 더 자주 만날 수가 있어요. 몇 번 찾아간 분들에서 오염이 된다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검찰이 하고 있는 거는 항상 절대 오염될 일 없이 우리는 공정한 수사만 하는 거고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오염시키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네. 거기서 불공정한 얘기가 나오기는 조금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재판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번 듣고 우리가 네네. 이 이야기 다음에 또 심도 있게 이야기 오늘은 나눠보겠습니다. 부부싸움 때문에 그게 안 나왔다고 예. 합니다. 예, 다음 재판에서는 나오겠죠. 이 일 동안 사실 초유의 사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요게 좀 내용이 너무 옛날 일이기도 하고 좀 복잡하더라고요.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주 확 줄여드리면 예, 예, 이런 예. 겁니다. 장모가 2013년경에 성남시 도청동에 땅을 사는데 네. 돈 있어야 땅을 살 거 아니에요. 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원래 나 통장에 돈 많다. 그럼 347억 원 가량이 있는 걸로 4차례에 걸쳐서 위조를 해요. 돈이 원래 이렇게 많은데 지금 다른 일 하느라고 이게 묶여 있어서 내가 돈 빌리는 거야. 근데 나 돈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빌려줘. 이렇게 347억 원어치 통장 잔고를 위조했다. 원래는 그 돈이 없는데. 없는데 예. 위조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또 그와 관련돼서 동업자 안 씨하고 또 관련 소송을 하면서 이번에는 법정에도 우리 돈 이렇게 있었어요라고 100억 원 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이거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법정에다가요. 법원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무소 위조고 또 일부 행사했다는 거고 또 땅을 사면서 자기 이름으로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서 부동산 실명법 위조라 해서 이 세 가지가 적용돼서 1년형을 받은 겁니다. 네, 예. 그게 다 인정이 된 거죠. 네. 네. 2021년 12월에 1심 판결이 있었고요. 그때도 1년. 네. 이번에 항소심 2심이었는데 또 1년 선고가 됐고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죄질이 불량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이제 장모인 이제 최은순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제 판단을 내린 건데요. 네. 재판부가 이제 직접 밝힌 구속 사유를 좀 보면요. 잔고 증명서 4장을 이제 위조했다라는 것이고 민사 소송에서도 위조한 잔고 증명서 1장을 이제 제출해서 행사했다는 것과 기재된 예금 규모액이 막대하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은 이제 죄질이 상당히 중한데 여러 증거들이 이제 존재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해왔고 책임을 돌리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요걸 들어서 이제 법정 구속을 시킨 겁니다. 네.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됐다. 이 자체도 사실 놀라웠는데 저는 이 선고 1년이 이거 너무 좀 가볍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형량이 상당히 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기소될 때 너무 좀 작게 축소해서 기소가 됐다는 의혹이 있어요.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도 그 증거물로 100억짜리의 그 위조된 잔고증명을 제출했는데 네. 이게 또 소송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서 이게 특경법이 적용이 되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소송 사기론이 이번에 기소가 안 된 거예요? 사기에는 사자가 지금 다 안 들어간 것이죠. 아. 그래서 이제 위문서 위조와 이제 행사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서 상당히 좀 경미하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표창장 위조로 이제 4년이 선고됐잖아요. 법정 구속됐는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위조인데 조금은 약하지 않나. 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더 무겁게 선고를 하려고 해도 검사가 재판에 넘긴 죄 자체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네. 내가 347억 원 있으니까 이거 보고 대출해줘라고 한 거 그거는 위조만 있다라고 하고 행사 부분을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그거에 이제 저희는요 로스쿨을 안 나왔거든요. 네. 이게 법적인 절차. 예. 사문서가 위조가 있어. 네. 근데 위조가 된 거를 행사를 해. 네. 근데 이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았다는 건데 요거를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조 문서면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누구에게 제시해서 이걸로 이익을 보려고 한 행동을 재판에 안 넘겼어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아예 재판에 안 넘겼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동업자 안모 씨는 그게 기소가 됐던데요? 동업자도 됐고 심지어 이제 동업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그거 행사할 때 장모도 있었습니다라는 증언도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아니 동업자는 기소하는데 왜 저 장모는 기소 안 해요? 아 판사가 검사한테요? 네. 그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검사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대답 안 했어요. 판사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한 건이 아니면 형량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기소라는 것이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판단하면서 여기까지만 기소해야겠다 이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덩어리가 큰 죄에 대해서 일부만 축소해서 부분만 가지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도 다른 것도 죄가 돼 보이는데 해도 이제 죄를 선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적은 형량이 선고됐고 그래서 아무래도 항소심에서는 법정 구속을 이제 아마 재판장이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저는 좀 궁금한데 계약금 반환 소송 민사 재판에서 재판정에 위조된 이 잔고 증명서 100억짜리를 네. 이거 냈다는 거 아니에요? 재판정에.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매우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정을 어떻게 보길래 이렇게까지 생각했냐라는 거고요. 예. 그럼 이거는 행사를 그럼 왜 이건 기소를 했을까요? 이건 법원의 증거 목록에 아예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행사하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방법이 검찰도 없었던 없는데. 거고 나머지에 관해서는
증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검사 입장에서 못 믿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장모가 오히려 피해자였다라는 식의 어떤 그쪽의 주장이 있었거든요. 대검에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에서 장모 관련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쑥 지나가게 말씀하시네. 그게 많이 알려진 거였죠. 알려진 검찰총장. 근데 이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직접적으로 본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네. 대검에서도 검찰총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사회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관해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나온 의견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장모 관련한 발언을 근거 삼아서 검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은 이제 헌법에 의하면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내란이나 외환이 아니고서는 형사적으로 소추받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장모에 대한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말했던 여러 가지 그 발언들이 이제 배치되고 배치가 모순된다. 된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것이고 검찰이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 형식적인 정치적인 행동으로서 이런 행동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수사로 이제 착수 전환될 수가 있는 것인데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직일 때는 뭐 수사를 하지도 않거나 수사를 하더라도 불소추 특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후보로서 나와서 우리 장모는 오히려 손해만 봤다. 알고 보니 50억 사기를 당한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는 소명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낸 거죠. 예. 뭐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뭐 다시 한번 일단은 상고를. 예. 그 지금 최은순 씨는 상고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게 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 형사 재판에서는 법적인 자체가 낮은 경우에는 아예 다시 보지를 않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 내는 것은 뭐 맞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공식적인 걸로 국민들에게 후보로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에 관해서는 내가 잘못 알았다라는 얘기라도 해주셔야죠. 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신익기 저는 이게 변호사님, 그 예. 범죄의 양태가 상당히 중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입니다. 집안 식구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당연히 묻고 있고요. 전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개인 자격으로라도 저는 마땅히 답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000원짜리 변호사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두 분 어떻게 그 수임료값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쪽에서는 남는 장사였던 것 같아요. 야간 그럼 상담이라서 감사드립니다. 예. 현공 모습 열심히 좀 하고 더 챙겨주세요. 네. 2,000원은 두 분의 합산 수임료였던 걸로 저희가 다시 정리하도록 시청률 보고 예. 성공 보수 아,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다리고 내일 아침에 있겠습니다. 연락 다시 고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예.